자, 오늘도 가장 먼저 종목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은 계속해서 장 시작부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순매수한 종목들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역시나 외국인이 일단 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늘 기관 쪽에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어제와는 달리 기관이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투신의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됐던 것이 기관 코스피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해준다는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한 5개 종목 중에서 약간 개별주 성격을 가지면서 특징적으로 올라간 5종목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번 살펴드리면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아무래도 관련주죠. AP시스템이라든지 대표적인 성장주로 거론되는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한세시럽, 삼성테크린, 그리고 STS 반도체. STS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업체죠.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무혐의 처분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으로 뽑아본 종목은 의류업종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 그러면 사실 이제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큰 두 회사를 뽑아라 그러면 영원무역 있고 한세시럽이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이제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노스페이스 이런 두 개가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나이키라든지 기존 많은 스포츠 의류 자체를 OEM으로 생산합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내려갔었어요. 왜 내려갔었냐면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2012년도 연간 기준으로 한세시럽의 영업이익은 19%를 감소했는데 조금 더 깊게 내려갔더니 지난 4분기에만 오히려 30억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88%가 급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갔다가 요새 왜 슬금슬금 올라오느냐? 그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입니다. 4분기라는 특수성이 갖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를 1분기에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콜을 받으면서 반등세가 좀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 11월 달부터 2번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14,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반등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적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실적 기저효과란 어떤 거냐면 전분기 대비해서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조금만 좋아지면 그게 훨씬 커 보이는 것을 기저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분기의 실적이 급박하게 내려갔을 때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 회사가 바로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요. 한세시럽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의류업종, 영원무역과 마찬가지로 우상승의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상 한 5,000원 정도의 20주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세는 약간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반등세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5,000원 초입 정도에서 재매수 공략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세시럽 성장 키포인트는 턴어라운드가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가 이 종목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기관은 오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조금 미미했던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 제조업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내용 들어볼까요? 네, 기관의 매수도 사실 크게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일부 종목들을 매수해줬는데 급락에 따른 어떤 다 반발성 매수로 들어온 것 같고요. 역시나 개별주로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LG전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효성,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 가면 윈스테크넷, 바텍, KTH라는 종목이 있죠. 윈스테크넷은 참 대표적인 보안업체인데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가고 있네요. 제가 이 중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춘 종목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핫 키워드였던 바로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생각하시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밑에 많은 의료,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디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바텍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엑스레이,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라 그러면 사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찍어봐서 그게 뭔지 압니다. 임플란트 가보니까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나이백, 예를 들어서 디오 같은 치과 이식용 임플란트나 이식제가 있다면 그거에 어떤 의료 장비 쪽에서는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 의료 헬스케어 기기들이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텍 보니까 2012년도 1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3,000%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000%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0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료기기 회사들이
오스템과 마찬가지로 돈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기관 수급 동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바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수급 동향 살펴드리면 역시나 지금 바텍의 흐름을 보고 계신다요. 실제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가격적으로 11,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요. 차트 흐름 같이 살펴드리면 한 최근 제가 판단할 때는 10월 이후로 하나의 삼각 트라이앵글 패턴이 이번 3월 초순에 깨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돌파형이라 그러죠. 상승 세기형 돌파형 패턴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11,500원 정도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최근에 좀 시세를 뿜어했다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텍의 상승 탄력은 사실 지금부터 좀 시작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 좀 봐야드리겠고 월봉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은 2007년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아직까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박스권이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인식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일본 관점에 조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단기적으로 14,500원이 있는 전고점 상승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요. 최근에 어떤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낸다면 그래도 양봉의 추격 매수보다는 음봉 조정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2,500원 수준에서의 1차 매수는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보이는 긍정적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 확인해 보죠. 네, 신고가 종목은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바이오라든지 일부 종목들에 대한 매기세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한 5개 종목을 뽑았는데 거의 다가 제약이나 바이오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 오늘 종건당 바이오, 고령제약, 참 좋은 레저, IT 쪽에서 웨이브 일렉트로, 어보보 반도체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 3종목은 내수고 2종목은 IT 부품주로 좀 뽑아봤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 것은 참 좋은 레저입니다. 참 좋은 레저, 자전거 회사입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사실 국내로 보면은 우리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1, 2를 달리고 있고요. 2위가 사실 알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레저는 순위를 따지긴 좀 애매합니다만 자전거도 비싼 거는 되게 비쌉니다. 1,000만 원을 넘는 자전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20, 30만 원 전후의 보급형 자전거도 있는데 이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쪽으로 들어가면 좀 고가권, 그러니까 항공기에 들어가는 고급 카본을 사용한 고가권의 고급형 자전거를 만든 회사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자전거 흐름추의 흐름이 좋다고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날 풀리니까 그리고 이제 4대강에 자전거 탄다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기 좋게 하는 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박근혜 정부는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법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날 풀리니까 강변에 자전거 타야지, 자전거 사야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에서 자전거를 법정 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실적 드라이브에 엑셀을 밟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조금 심플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국내 자전거 관련주들의 시가총이 아직 1,000억 미만에 있습니다. 3,000억 자전거가 한 1,300억, 참 좋은 레저가 한 890억 정도니까 종목은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차트 지금 보시다 그래도 약간 속칭 말해서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덥석덥석 살 종목은 아닌가 싶고요. 약간 소액의 어떤 배팅 정도로서 좀 길게 본다면 좀 공략이 가능한 섹터지 않나 그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세가 제가 보니까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전거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권에 넣어두시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기록한 종목까지 총 3가지 관점에서 수급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가장 핫했던 이슈 그리고 업종 테마별로 정리해보는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미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낸 바 있었죠.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3월 달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메디포스트는 오늘 2% 넘는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호재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디포스트가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메디포스트가 폐질환 치료제인 뉴모스템 임상 2상의 첫 환자 투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오늘 오전 11시 삼성 서울병원에서 생후 8일 된 640g의 저체중 신생아를 대상으로 뉴모스템의 제2상 임상시험을 본격 개시했다고 하는데요. 뉴모스템은 미숙아 사망과 합병증의 주요 원인인 기관지 폐 이형성증 예방 치료제로 제대혈에서 추출한 간엽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뉴모스템이 폐 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 소견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에서 뉴모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게 되면 폐기 의약품 지정을 추진해 이상 완료 후 바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네, 메디포스가 약을 개발하고 처음으로 오늘 환자에게 투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투여한 약이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우리 메디포스트 주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나중에 할 수 있을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메디포스트 사실 오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폐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뉴모스템 임상, 이상. 보통 임상은 이제 2상 정도 가면은 반 정도 넘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통 3상 넘어가면 거의 이제 상용화까지 들어가는 단계인데, 메디포스트가 이런 흐름 실제적으로 뉴모스템이라 그러네요. 보니까 첫 환자한테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최근에 메디포스트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난해 10월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하면 제일 먼저 써오르는 것이 바로 연골 치료제죠. 줄기세포 관련해서 카티스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할 수 있는 뉴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폐질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뉴모스템. 앞에 글자가 보면 두 글자 빼고 나면 다 스템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실적은 아직 좀 미미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중국이나 홍콩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적인 매출은 아마 2015년도 정도부터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거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약 묻지마 바이오 제약주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좀 가져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좀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이슈 어떤 스나이퍼의 가장 큰 키워드는 메디포스트를 떠나서 의료, 바이오 전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바로 많이 듣는 그 중에 키워드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늘어나는 인구 구조.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통계청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람의 어떤 수명은 연장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보건 지출비에 대한 증가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고민은 이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젊고 오래 사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아프지 않고 속칭 말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좀 더 젊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됐다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진료비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산업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 화면 잠깐 보시면요. 파란색 그림은 실제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 그림은 제가 제약 바이오 업체의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 자료화면 잘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네모나게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코스피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는 제약, 가장 예전에는 사실 전통형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제약이라 그러면 알약 먹는 거죠. 유한양액, 녹십자 이런 종목들. 물론 이거를 근간으로 가져가고, 지금의 가장 큰 핫 키워드면서 의료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의료기기 업종 자체가 제약업종에서 받쳐준 어떤 의료 바이오 업종의 탄력성을 오히려 한 번 더 레벨을 시켜주면서 주가를 붕 띄워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업체까지 올라갔죠. 시젠이라든지 인트론바이오, DNA끼리 같이 유전자 진단업체까지 가면서 지금의 바이오 열풍, 제가 보니까 열풍이라기보다는 기초적으로 제약이 받쳐주고 의료기기가 따라주면서, 그리고 가장 기초로 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순위가요. 제약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나머지는 무슨 진단이나 이런 회사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관점에서 보실 때는 전통형 제약회사에 포커스 맞추시고, 변동성이 크면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리고 약간 공격적 투자를 하면 의료기기, 그리고 두 개 다 놓쳤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마지막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진단업체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면서,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키워드 나올 때마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2013년도에도 2012년 이후 계속 될 수 있다로 이슈 스나이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서 음식료 업종을 다루면서 관점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주에서 수출주 쪽으로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의료주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업계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일단 치료에서 예방 그리고 보건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관점을 조금 바꿔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시장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993포인트로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옵션 만기주에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내려가고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듣는 이야기가 바로 만여의 날, 바로 커트러블 동시 만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한 4,000계약 정도를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줬다,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4,000개 정도 선물을 팔게 되면은 실제로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투신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보면은 선물 옵션 전문가들은 이번 목요일 바로 이제 이틀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연말에 나온 배당으로 들어온 프로그램 물량도 많고, 또 하나가 쉽게 말해서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돼야 안 나온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은 몰라요. 사실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 선물 시장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코스피가 출렁출렁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재미나게 그림을 표현해 봤는데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모양을 나타냈는데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파생시장 만기에서 웨드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꼬리의 꼬리를 말하는 건데, 과연 이 몸통의 운명이란 표현은 좀 거창합니다만은 사실 내일 모레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키는 물론 외국인이 갖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외국인도 그렇게 밑으로 내리꽂기만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제약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 키워드는 바로 사실은 고령화도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알파 차이나 중국에는 있습니다. 중국 인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기존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화장품을 넘어서 바이오라든지 의료 쪽에서 관심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징 멘트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 두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파생시장은 현물시장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딜리버티브, 파생된 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나간 이벤트지 그것이 시장의 변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여유있게 하시고, 파생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서 남아있는 일주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